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오늘도 매수매도 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즐거운 주말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가는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보면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이 내렸죠. 코스닥 150은 더 많이 내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도 마이너스로 들어오면서 대차가 이제 감소를 해야만 하는데, 대차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금요일 날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도 많이는 못 오르겠구나. 대차가 증가했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건 아니에요. 대차가 꾸준히 감소를 하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 추세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주가의 지금 현재 흐름도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식을 갖다가 사는 것보다는 파는 거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그래도 좀 덜 샀죠. 개인들이 많이 사면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개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샀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았죠.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제가 대차를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대차가 증가를 하면 주가가 올라도 많이 못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요, 이 종목을 이게 다 오른 종목만 샀다 그러면, 이제 오르는 종목만 샀다 그러면 또 뭐 잘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손해가 났다는 얘기죠.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고 또 물타기를 하고 또 물타기를 하고,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이제 다 왔다, 느낌으로 다 왔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금요일날 제목에다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이 그냥 무조건 주가는 바닥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근거로다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차가 일단은 감소를 해야 된다라니까요. 대차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다시 증가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대차 물량을 갖다 감소를 시키려면 주가가 올랐다가라도 다시 내리고 올랐다가라도 다시 내리고 하면서 횡보장을 어느 정도는 이어가야만 기존에 이제 대차 물량을 갖다가 소화를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시황이라든지 어떤 뉴스에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악재가 무조건 터진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바닥으로 꽂지는 않아요. 악재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를 악재로 지금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계속 악재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악재를 뭐 끝도 없이 내려가느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수치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지표라든지 뭐 다른 이제 경제 지표를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차트에서 수급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보는 방식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객관된 수치를 갖다가 조금은 믿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전히 오늘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대차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내일 오른다고 해도 얼마 못 오르겠구나, 그러면 내 종목 중에 오르는 종목은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은 또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구나,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진정이 된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 요거를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달러 차트를 오늘은 안 봤는데, 미장도 그렇고 뭐 중국장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가고 있고, 달러를 또 매수를 했네요. 또 다시 상승을 하려고 그러는지 기관은 좀 매도를 하긴 했는데, 선물 자체를 변동성 지수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대차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차트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차트도 보시고 수급도 보시고 외국인 동향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이라 자세한 것보다는 항상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다가 저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다른 분들이 또 열심히 방송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차가 금요일 날도 증가를 했었죠. 그리고 꾸준히 이거를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 물량들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상환했던 적이 있죠. 이 상환을 했던데, 이 상환한 물량이 요거 두 개 합친 것보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여기도 계속 상환을 했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계속 대차를 빌린다는 얘기는 공매도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을 갖다가 소화를 하려면
하루 만에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걸 하루 만에 소화하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개파락이 한 5%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서 밑으로 다 뚝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거 상환하냐고 정신없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아래쪽에서 상환을 하고 올렸을 때 뭐 빌리든 안 빌리면 되겠죠. 아래쪽에서 상환, 위쪽에서는 안 빌리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씩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증상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아 이제는 이런 마이너스들이 해서 얘를 갖다 소화를 하고 있구나. 여기 빌렸던 이 물량 갖다가 대차했던 물량들을 갖다 어느 정도 갚아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근데 정확한 거는 이 숫자를 전부 다 소화해야지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목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종목마다 어떤 종목은 1,000원짜리고 어떤 종목은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계속 플러스가 난다라는 건 전체적인 흐름이 여전히 공매도로 다 찍어 누르려고 하는 가지고 간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이너스가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면 싼 종목이든 비싼 종목이든 누군가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동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도 한 명이 아니고 기관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눈치 싸움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정도 흐름이 마이너스 쪽으로 갈 때는 다 같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다 갈 때는 전부 다 같이 플러스 쪽으로다가 조금 더 많이 치중해 있다. 그럼 눈치를 보다가도 어제는 상환을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거 상환해야 될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다 같이 다시 이쪽으로다가 더 몰린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개인들이 저기 어떤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에 몰리는 걸 보면 비슷한 증상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로다가 본다고 하면 차트로다가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 차트로 본다고 하면 역시나 오늘도 대차가 어제 그렇게 빌렸었는데 떠서 시작을 했죠. 일단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해서 조금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더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똑같이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아래 추세선 라인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라인을 올라타서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대차가 감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죠.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하면 아래쪽 구간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신저점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대차가 증가를 하고 해외 증시가 안 좋고 꾸준히 이제 악재들이 반복이 되고 그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를 갖다가 하방으로다가 받아들인다고 하고 달러가 상승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산다고 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여기 샀는데 더 내려가면 더 사고 그러면 내 평단은 이 내려가는 폭보다 내 평단 낮아지는 폭이 내가 맨날 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가정이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저점을 잡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내려갔다 올라오면 나는 본전에서 매도하면 끝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음봉이 꾸준히 나오고 있을 때는 양봉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대차도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추세는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한들 이상할 건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대차가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데 오늘도 대차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개파락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개파락을 하면 일단 대차 상환을 해요. 외국인이든 기관이 대차 상환을 하기 때문에 개파락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등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대차를 봤더니 대차가 증가를 했어요. 아, 이것도 반등하고 또 내려가겠구나.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래도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선 내려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갖다가 정답이라고 꼭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살 건 사고 팔 건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런 정답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늘 매수매도 요약했던 걸 갖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많이 했죠. 저는 매수를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도 매수를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도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더라도 매수할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한 종목 오히려 제가 위에 있을 때는 매수보다 거의 매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주가 쭉 올라갈 때 매도만 했었는데 내려오면서 저도 매수를 해요. 근데 제가 매수하는 거 아무 때나 매수하진 않죠. 무작정 떨어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또 뜬금없는 종목들,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신규 매수 종목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저는 신규 매수한 종목이 오늘 한진칼, 넥슨GT, SN테크, SCD, 유니캠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동성제약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전략 매도한 종목 분할 매도 하다가 요게 이제 상한가에다가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상한가가 안 가서 그래도 40% 수익대가 나와서 요거를 매도를 했습니다. 요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저랑 좀 잘 맞는 게 얼마 전에도 제가 40%를 먹고 매도를 했다가 아래쪽에서 또 산 거잖아요. 또 샀는데 이번에도 또 40%를 먹고 또 매도를 한 겁니다.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보양조, 이거 지난주에 제가 꾸준히 사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몇 번 매수를 했었는데 그 매수를 한 다음에 계속 단가가 그 자리였었죠. 근데 가만히 놔뒀더니 오늘 시가 딱 뜨는 바람에 시작하자마자부터 매도로다가 바로 대응을 했죠. 매도로 대응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 SN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할 때,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라가면 이 자리, 내려가면 이 자리. 요거는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제가 매수한 다음에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제가 보면은 매도를 못 걸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됐습니다. 1435원에 매도가 됐는데 오늘 고점이 1435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고 추가 매수를 걸어놨던 거는 저점에다 걸어놨습니다. 1295원에 또 걸어놨었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근처까지는 왔었어요. 다시 아래서 잡으면 또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안 사줬어요. 그거는. 그래도 수익 마감을 했죠. 수익 마감, 남은 물량도 수익 마감을 했고, 위에서 분할 매도도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는 물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물릴 거 알고 물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무작정 떨어진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를 가져간다.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지만 더 아래서 또 살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몰빵해서 안 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차피 주식은 하고 있을 거고 나는 수익 실현한 금액 갖고 예수금을 가지고선 또 다음번에 매수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근데 수익 실현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들고 있어서 수익이 나느냐? 그걸 아니에요. 수익 매도를 할 자리도 저는 1%, 2%대 그냥 작은 구간에서 매도를 안 합니다. 대신에 내려갈 때도 5% 정도 그냥 견뎌요. 5% 정도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 10% 견딜 수 있어요. 나는 수익 실현할 때 더 많이 수익을 실현하니까 20%, 30%, 뭐 10% 이상권에서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10%까지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오히려 대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기회가 될 때 다시 싸우는 구간이 왔을 때 거기서 한번 다시 싸우는 거죠. 한번 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싸울 때는 조금 더 유리해요. 내가 이 위에서 졌었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 위에서 졌었다라는 걸. 거기서 손절을 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손절하거나 다 끝내버리면 기억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전략 매도를 하고 나면 다음에 더 높은 자리에서 잡는다니까요. 저조차도 그래요.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올라간다고 또 매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또 매도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손해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손해도 어느 정도 나지만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반대로 수익은 조금 보는데 손실은 더 조금 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손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빠른 손절을 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량이 큰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량을 걷어내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걸 알아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수매도했던 것들 금액은 이제 실시간 중으로는 이게 실시간으로다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프리카 TV 가시면 실시간으로다 제가 매수했을 때 이게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냥 체결창을 띄워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매수가 되는 순간 여기 나오고 매도가 되는 순간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실시간으로다가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금액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연구하신다거나 수급을 연구하신다거나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저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익이 난다고 해서 정답 아니에요. 저도 손실 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같이 이런 장에 손실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어차피 장기적인 싸움이고 결국에 내가 승자가 될 거냐 패자가 될 거냐, 그거에 룰을 어느 정도 내가 정해놓으면 승자가 되는 룰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 여러분이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내일 뭐가 올라갈 거냐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요. 하지만 내일 보면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노란색 자막에다가 써놨죠. 한진칼, 넥슨GT, TK케미칼, 덱스터, SN테크, TBC. 적긴 적습니다. 여기다가 적지만 제가 이 종목을 다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나온 종목은 제가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어디다 걸어놨다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왜? 어디다 걸어놨는지 알고 만약에 이게 어디다 걸어놨는지 안다 그러면 저보다 한 틱 위에서 사면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매도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보다 한 틱 아래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게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매수를 거는 종목은 그나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 사실 수도 있고 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진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 뭐 한지칼 사줬고요, 넥슨지 사줬고,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사진 않았죠.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안 사줬고, SN테크는 사서 팔기까지 했고, TBC도 매수는 걸어놨습니다. 하지만 안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자리에서 적어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나오는 자리를 보고 수급을 확인한 다음에 사야 할 자리에 매수를 걸어놓고 팔아야 할 자리에 매도를 걸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틱이 한두 틱 차이 때문에 안 팔리기도 하고 한두 틱 때문에 안 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선 본인 판단에 나는 이게 올라갈 것 같아, 나는 바로 짧게 1% 2% 먹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신다고 하면 매수하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이거 떠먹여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어차피 매수 매도는 본인의 책임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제가 사라 그랬는데 올라가면 뭐 저한테 별풍선이라도 쏴주시면 좋겠죠. 근데 내려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함부로 주식이 올라간다,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갖다가 언제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언제 올라갈지 알면 저도 몰빵하죠. 근데 언제 올라갈진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의 흐름도 있고 어느 정도 수급의 흐름이 받쳐주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게 이루어졌을 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하지만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답은 없어요. 정답을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은 정답을 바라고 물어보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선 주식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가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대차 같은 거 확인하시고 흐름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대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올라가는 장에도 충분히 버텨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실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